안녕하세요. 대한심장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부천 세종병원 심장내과의 이현종 과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흉통이 발생할 때 구별하는 방법과 심장질환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 가능한 대표적인 3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심장성 흉통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하면 신경성 흉통입니다.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슴이 아픈 경우가 정말 많고요. 협심증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약간 불편할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증상도 있지만 응급실을 자주 방문하게 하는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불안장애 또는 공황장애라고 하는 경우 불안 증상뿐만 아니라 흉통을 흔하게 동반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대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전문화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에서 생활하는 분들일수록 신경성 흉통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통증은 불안, 두근거림, 손발저림, 잠을 잘 못 잔다거나 이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고요. 때로는 매우 예민하시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로 연관이 없는 증상을 다양하게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운동하고 전혀 무관하고요. 주로 조용한 야간의 증상이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심장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증상을 느끼는 것이죠.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많고요. 오래전부터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중년 이상의 여성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중국과 한국에서는 화병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심리적인 흉통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는 흉통과 두근거림이 심해서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검사상 이상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듣는다거나 과호흡을 동반한 증상들을 나타낸다는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험이 많은 심장내과 의사는 30초만 대화해봐도 신경성 흉통인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심장검사를 먼저 하기보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과 면담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환자분들을 좀 더 빨리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원인인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심리적인 원인인 경우에 아무리 좋은 심장약을 드린다고 해도 증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심장검사를 먼저 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불안을 좀 줄이고 환자분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심장검사를 하고 다시 상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국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선입견이 치료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경우가 의사가 내 증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다른 병원의 심장내과 의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또 같은 검사 결과가 나와도 나를 이해해주는 의사를 만날 때까지 병원을 옮겨 다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흉통의 원인이 다양할 수 있고 심리적일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류성 식도염과 위 12장 궤양과 같은 소화기 질환입니다. 이런 경우도 흉통을 많이 호소하고요. 식사를 하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 흉통이 잘 발생하거나 악화된다면 역류성 식도염을 먼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심장질환은 안정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죠. 위는 소화를 위한 강산을 담고 있는데 점막층이 상당히 두껍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식도 점막은 그렇지 못하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지 않도록 위식도 접합부에 관략근이라고 하는 조여주는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 관략근이 느슨해져서 역류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위산이 식도로 거꾸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성인에서 흔하게 관찰됩니다. 국수와 라면과 같은 밀가루 음식이나 튀김류를 드시면 증상이 잘 발생하고요. 앉아서 우유나 물을 마시면 이 역류한 위산이 중화되기 때문에 증상이 개선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트림을 많이 한다거나 신물이 올라오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전형적인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입니다. 새벽이나 또는 공복 시에 쓰린 양상의 흉통이 있고 제산제를 투약했을 때 증상이 완화된다면 위 12장 궤양을 의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화기 질환에 의한 흉통은 경구 위산 억제제를 약 2주에서 3주 정도 투약하면 현저히 개선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골격계 통증입니다. 자세를 변화할 때, 숨을 크게 들이마실 때, 흉통 부위를 만졌을 때 또는 기침을 할 때 결리거나 쑤시는 양상의 흉통이 있다면 심장병보다는 근골격계 흉통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심장은 가장 중요한 내장기관입니다. 따라서 강하고 두꺼운 흉벽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자세를 변한다거나 숨을 크게 들이마신다거나 그런
이런 자극만 가지고는 심장 혈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흉통 부위를 부딪힌 병력이 있다거나 최근에 하지 않던 운동을 무리하게 했다면 더더욱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흉통의 위치가 비교적 손가락으로 가리킬 정도로 매우 국소적인 경우가 많고요. 이러한 비심장성 흉통의 진단은 특정 검사에 의해서가 아닌 주로 임상적인 진단에 의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심장성 흉통은 관상동맥 CT 조영술이라든가 심장 초음파나 운동부하 검사에 의해서 병변을 보고 병변을 환자분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심장성 흉통인 경우에는 증명해서 보여드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CT를 찍는다고 근골격계 통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죠. 오랜 시간 관찰을 통해서 진단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진단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떤 상황에서 이 흉통이 발생하는지를 잘 관찰한다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흉통 환자가 심장내과 외래를 많이 방문합니다. 이때 심장내과 의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과 같은 위험인자가 많지 않은 젊은 환자들은 심장성 흉통의 가능성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젊은 흉통 환자의 경우에는 내 증상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가까운 내과나 가정의학과 진료를 먼저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심장 질환이 진단된 다음에도 이러한 명의를 찾아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심장성 흉통의 경우 특정 검사로 증명하기가 어렵고요. 오랜 시간 관찰을 통해서 진단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흉통 클리닉을 방문하기 전에 본인의 증상, 통증에 발생하는 날짜라든가 통증의 지속 시간이라든가 통증 정조라든가 동반되는 증상 등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잘 묘사한 메모를 가지고 내원하시는 것이 정확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장성 흉통과 비심장성 흉통 감별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흉통의 양상, 흉통의 지속시간, 흉통의 위치, 동반되는 증상 등에 따라서 심장성 흉통과 비심장성 흉통을 상당히 구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흉통의 양상인데요. 심장성 흉통인 경우에는 되게 조인다, 쥐어짠다, 뻐근하다, 짓누른다, 이게 네 가지 양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비심장성 흉통인 경우에는 쑤신다, 결린다, 따끔따끔하다, 답답하다, 두근거린다, 이런 양상의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흉통의 이제 기간도 중요한데요. 운동에 의해서 유발되는 협심증의 경우에는 대개 5분 내외인데요. 작게는 3분에서 많게는 10분 정도 흉통을 호소하고요.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10분 이상, 30분 그 이상의 흉통을 호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몇 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흉통의 경우 비심장성 흉통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오히려 하루 종일 갔다거나 4시간, 5시간 이상 갔다거나 이런 경우에 역시 심장성 흉통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흉통의 유발인자 경우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보이는데요. 심장성 흉통인 경우에는 대개 운동에 의해서 심장을 더 일하게 만들 때 흉통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고요. 추위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심장성 흉통인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밀폐된 공간에 갔더니 흉통이 잘 유발된다, 이런 경우에는 감별할 수 있겠습니다. 동반 증상에 있어서도 심장성 흉통의 경우에는 식은땀이 난다거나 턱이나 치아에 방사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비심장성 흉통의 경우에는 두근거린다거나 잠을 못 잔다거나 손발이 많이 저린다거나 또 신물이 올라온다거나 이런 심장성 흉통과 다른 양상의 동반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흉통의 위치가 다른데요. 심장성 흉통은 가장 많은 경우가 전흉부, 이 부위가 가장 많고요. 우관상동맥이 이제 좁아지거나 막힌 경우에는 명치 부에서도 흉통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젖꼭지 주변에 있다거나 바깥쪽에 흉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심장성 흉통의 빈도가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흉통의 가장 흔한 원인인 비심장성 흉통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흉통을 호소해서 심장내과에 방문하는 많은 환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